결국 최고위가 끝난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합당론이 중단하겠다. 대신 혁신당의 통합 추진위 구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을 못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통합 추진위를 꾸리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시한을 주고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죠. 아직 13일 이전인데 네. 오늘 저렇게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했으면 이제 합당은 일단 지방선거 전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상황에 조국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조국 대표의 그런 것들 면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한 건지 모르겠지만 통합 추진을 구성하자는 걸 아마 지방선거 전에 하자는 것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럼 지방선거 전에 통합 추진을 구성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면 그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막 밀어붙였다가 어찌됐든 꼬꾸라져가지고 꼬리 내리고 포기한 건데 네. 6월 지방선거를 이기든 지든 8월 말에 전당대 앞두고 또 합당 이야기를 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합당이 그럼 아예 물 건너갔을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제 느낌에 그냥 네. 제 느낌적 느낌에 포기는 했는데 네. 조국 대표의 면을 좀 살려주고 그다음에 본인도 조국하고 만나서 합당에 대한 전격 제안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구기고 그냥 고개 숙일 수는 없으니까 합당 추진이라도 만들어서 형식적인 어떤 그 레가시라도 만들어 놓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좀 전에 최고위원이 네. 최고위 들어가기 전에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황급히 지운 네. 그래? 그 내용을 내용이 보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내가 어떤 그대로 거? 읽어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입니다.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통합전당대.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양당 사무총장이 맡고 논의기구와 연동된 실무기구를 함께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다음 주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한 내용. 누구 페북이에요? 강덕구 최고위원의 페북이에요. 근데 이게 올렸다가 순식간에 지웠는데 지웠고 기자들이 다 포착이 됐어. 근데 기자들한테는 사실이 아니라서 지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페이스북에 나온 맞잖아요. 얘기가 그대로 완전 발표가 합당을 됐어요. 추진하는 건데,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니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의미심장한 건데 첫 번째로 대통령은 통합 반대가 아니었다. 네. 그동안에 대통령의 뜻이 통합 반대인 것으로 많이 전달이 되고 해석이 됐잖아요. 그랬죠. 지금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될 때다. 다만 시기는 미조율 상태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너무 서두르다가 결국 당내의 통합 반대표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큰 틀에서 대통령은 통합 찬성이었고 이 당내 갈등이 이렇게 커져서 지방선거 전 통합이 어려워졌다면 무작정 미룰 게 아니고 통합 전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김민석을 민다는 세간의 얘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통합 전대면은 김민석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당연하지 불러야지. 네. 이게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네. 이거예요.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다르게 전달했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난리 있어요. 굿이래, 난리 굿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친명계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화가 되는 거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게 당무 개입 논란을 또 부를 수가 있어서 그러게요. 한사코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 없다. 이런 일 없다라고 강덕구 부인했습니다. 최고위원도 없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통합 네. 추진위는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강덕구 최고위원이 김민석 주무치랑 굉장히 친한 측근이에요, 사이잖아요. 측근. 네. 근데 왜 이런 이야기 나오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조금 우리가 한 템포 좀 춤을 죽이고 네. 술 한잔 하면서 네. 상황이 어떤 건지 좀 보고 그러니까요. 오늘 이게 공동포차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일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지켜보시죠. 뭐. 근데 아무튼 근데 사고에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아무튼 사고예요.
이런 내용이 사고지, 사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김민석 정말 이해가 안 총리에게 되는 건데.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사고인지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거의 이제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잘못 올라가서 바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실현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김근식 교수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네. 거기다 막 이제 공동포차와 관련돼서 송채경을 욕을 해. 그걸 송채경한테 보냈어.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페이스북은 쪽지를 보내잖아요. 네. 페이스북 쪽지가 아니고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다른 이게 거지. 이해가 돼요? 그건 다른 거지. 이건 좀 다른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일부러 그랬을 수 있다? 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건 미스테리합니다. 저희가 미스테리합니다. 뭔가 이렇게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 강덕구 지금 상황입니다. 최고가 그게 올라온 게 몇 시에? 저녁 한 7시? 그게 몇 시인지는 잘 모르세요, 저도. 하여간 방금이라고만 돼 있고요. 올리자마자 바로 찍었대. 근데 기자들은 다 이걸 이제 캡처를 받아놨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늘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이 8시에 이제 최고위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이제 따라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하면서 부인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쪽에서도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죠. 당연히 이거는 당무 개입이 될 나는 수밖에 이건-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근데 진실은 친명들이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네. 친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 상황을 몰고 갔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자,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안 한다. 그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을 하자라고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한 거. 이걸 통해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생각, 그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리더십,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아니 보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로서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라도 뒤에 뭘 남겨놔야 되는데 네. 때문에 이제 통합 추진위를 제안할 거다. 내지는 지방선거 이후 통합 뭐 이런 얘기를 선언적으로라도 할 거다라는 네. 거는 예상됐던 반대. 지금 이 페이스북 뭐 지웠지만 이것과 연동시켜서 보면 의미심장한 거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사이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합 전대로 치른다. 이건 다른 쟁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이 무산되고 미룬다 하면은 다 전당대회 이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통합이 전당대회 지방선거 끝나면 2달밖에 안 남는데 그 사이에 통합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전대 유불리를 막 따지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전대전 통합을 전대전 통합을 상정하고 네. 통합 추진을 제안한 거라면 다시 논란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전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나 지방선거 이후의 전대전 통합이나 정청래 대표를 그동안 계속 가열차게 몰아붙이던 친명계의 논리로 보면 네.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뭐가 달라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조율 없이 또 대통령의 재가나 묵인이나 승인 없이 네. 밀어붙인 걸로 해서 막 엄청난 권력투쟁에 불이 붙었던 건데 네.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 못하고 그러면 8월달 전당대회 이전에 해서 통합전당대회를 해서 조국 땅을 끌어들여서 한다. 네.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인 뭔가 그렇지. 의도가 있었다라고는 평가를 그렇지.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 뭐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앞두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공천 조율하는 거, 그러니까 후보를 누구로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거 그것만 말고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권력투쟁의 성격 그대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끝나고 중단하지만 통합 추진을 구성하겠다. 네. 그 통합 추진 구성을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네.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정도인데 일종의 출구 지금 전략? 강덕구 최고가 실수인지 뭔지 사고를 낸 것처럼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묵인하에 실제로 통합전당 저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전당을 합당을 할 수 있도록 네. 통합 추진을 미리 구성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전대를 치르면 네. 통합전대를 치르면 이건 대통령 뜻하고 완전히 원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저녁 먹고 와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약간 미스터리인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희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합 추진에 대한 워딩은 없나요? 그것도 혹시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통합 추진위를 어떻게 그러니까. 꾸린다는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아니 근데 하자치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통합 추진이 꾸려서 네.
거기서 지방선거 선거연대 방침까지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선거연대를 통해서 지방선거 치르고 네. 지방선거 직후에 통합으로 가면 못할 것도 없는데 그럼 합당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 합당하는 합당하는 거지. 거지. 네. 이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 합당이나 지방선거 후 그냥 합당에 큰 똑같은 차이는 거야. 없는 그거 거예요. 없어. 큰 그럼. 차이는. 후보자들만 좀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또 일단 다른 이해가 안 아니, 또 되는데. 다른 쟁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 워딩이 통합 추진이 워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후에. 애매하네. 이게 이제 전당대회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전당대회 전에 하겠다든지 후에 지방선거 하겠다든지. 전에 통합 준비를 꾸린다는 거네. 네. 그죠? 네. 지방선거 전에. 네. 네. 그러면 아까 지방선거 전이 말씀하신 아니고 빠르면 다음 주에 꿀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지방선거 전에 통합 준비를 그러니까 꾸린다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예요. 네. 선거연대까지도 여기서 논의할 수 하겠다.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렇지, 대로. 그렇지. 어. 후보까지 조율하겠다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합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갈 것이다. 이게 그 뭐야 얘기인 것 그러면? 같고요. 그동안 그게 개싸움을 하더니 결론은 이게 도대체 까지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반발했던 그 논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의 의견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국면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러면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대통령이 뚜렷한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다가 네. 나는 어떤 생각이야, 어떤 방침이야, 어떻게 해. 이런 사인을 안 줬을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의 논의가 지방선거 전에 통합은 무리하다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아니야 지방선거 전에 통합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본 거고 지금까지.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음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을 해서 네. 통합 전대로 치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비췄을 수는 있어요. 네. 대통령이 비쳤을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그 지방선거 전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가 사실은 전당대회 유불리 때문이었잖아요. 그래. 그리고 전당대회 전초전이 벌어진 거였잖아. 네. 이번 논란 과정에서. 블랙투쟁이니까. 근데 그 전초전은 안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걸 지방선거 이후 전대 전에 통합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전대 이후까지 미룰 거냐. 여기 또 네. 다른 쟁점이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하느냐의 여부가 그 정청래 대표한테 연임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그런 권력 그렇죠.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아니, 이제 전대를 좀 미룰 수도 있죠. 통합 제가 전대니까. 이게 8월에서? 느낌 아닌 네. 느낌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정치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오늘 여기 이제 공덕포차에서 그 의원총 했고 최고위 열었고 그래서 당연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중단하는 걸로 대충 예상했잖아요. 네. 거기까지 맞았는데 갑자기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강덕구 의원의 그 회계에 망측한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삭제되면서 지금 문제가 커진 거 아니에요? 네. 제 그냥 촉으로는 네. 강덕구가 그냥 또라이 짓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네, 별거 아닐 대통령이 수 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거기 배팅하겠습니다. 거기에 모르겠어요. 배팅한다. 내일 또 지나면 알겠지만. 하지만 특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특검 후보 추천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소식을 알고 굉장히 불쾌했다.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그 추천을 맡긴 것 같은데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놓쳤던 것 같아요. 어허. 그리고 원내고 뭐 당대표고 거기다 맡겨놔서 거기서 좋은 사람 추천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 추천했대요. 네. 또 한 명은 누군지 지금 안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당에서 정해가지고 대통령실로 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고 네. 뭐 고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대통령이 불쾌했던 대목은 아니 왜 이런 정도의 일 처리를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하냐 네. 뭐 이런 불만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당대표를 향해서든 원내를 향해서든 전반적으로 당을 향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이게 원내가 추천하는 거거든. 네. 당에서 어떤 자리, 위원회든 뭐 특검이든 뭐가 됐든 이 추천권은 전부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원내의 일이고. 네. 발표도 원내대변인이 했어요. 나와가지고. 네. 근데 원내대변인 오늘 아까 만났거든. 네. 방송에 갔다가 자기도 몰랐대요. 이분의 이 쌍방울 특검 이 레코드는 본인도 몰랐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시스템 문제긴 하네요. 추천해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안 네. 걸러주니까 그 시스템 문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성윤 최고위원 네. 이걸 걸러주지 아니 않았다. 그걸 최고위원 개인한테만 맡겼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뭐 왜냐하면 법사위에도 2차 맡고 이런다면서요. 2차 특검을 민주당이 그렇게 목을 매가지고 네. 이걸 관철을 시켰는데 그러면 엄밀성을 기해야죠. 근데 법사위원들도 모르고 네. 최고위원들도 모르고
이성윤 최고위원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임명했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 실수이고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네. 재밌는 건 이제 그 김어준의 반응이죠. 네. 김어준이 이 사건이 막 커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성윤 최고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고. 그 민주당의 가장 그 빅픽처를 그린다는 그 배우 조종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김어준 씨가 아니 뭐 그래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사회에 냈어요.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다.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뭐 얘기했다고.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추천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아하. 그러니까 뭐 임명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봐서는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진짜 미리 알면서 대통령 엿먹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네. 김어준의 그 반응으로 봐서는 이번에 합당 논란 그다음에 특검 후보 추천 논란 관련해서 네.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정청래 이른바 친청파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파 사이에 네. 상당한 정도의 간극이 네.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 추천 관련해서는 지금 박원석 의원 말대로 정청래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꼬리 내리고 송구하다 했잖아. 네. 그런데도 김어준은 뭐 추천 못할 게 뭐 있느냐. 할 만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라고 하는 얘기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간단치 않은, 그러니까 권력 투쟁에 지금은 약간 잠복해서 네. 꼬리를 내려서 좀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한번 손을 보고 싶을 거예요. 아, 저 인간을 반드시 손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저 인간의 머리하고 수염을 밀어버리고 싶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김어준 씨 진짜 수염을 밀어버리고 싶어. 아니 뭐 근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커졌어요. 당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밀도 있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지만 초선이에요. 네. 지금 최고위원 사퇴하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국회의원 된 지 같아요. 얼마 안 된 사람이고 거기 최고위원 중에 초선이 더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분은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거는 무슨 뭐라 그랬더라? 뭐 무슨 반역이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까지 그러셨나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좀 이 판단 능력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몰아주고 추천해달라. 네. 요거는 이제 시스템 오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여당은. 그리고 대통령한테까지 낙점 대상이 올라갈 때 그 사람이 검찰 끝나고 변호인을 했는지. 했다면 네. 변호인으로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봐야 될 거 그 아니야. 기본적으로 네.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지. 이게 기본이긴 사회적으로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건을 성폭력범을 변호했다든지 그렇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봤는데 알죠. 네, 봤는데 왜냐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는 거 이성윤 아닌가요? 의원이 네. 그 전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광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쌍방울 사건을 수임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알죠. 가볍게 본 거예요, 그거를. 아, 그걸 가볍게 봤다. 그게 정부가 문제라는 없는 거야. 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이 큰 여당에서 그 사람한테 이걸 다 맡겨놓느냐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든 한병도 원내대표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현주, 강두구, 황명선 최고위원 등등 포함한 친명계 70여 명이 의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정청래 깃발 아래 새해를 결집하고 나선 거다.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맞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드리긴 그런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당연하죠. 대통령의 뜻은 합당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지금 무슨 아, 그거 해프닝이라니까. 내일 확인해봐.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어찌 됐건 간에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간에 뭐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하든 간에 입법부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공소 취소를 압박한다? 아,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 모양새 네. 좋지 않아요. 제목을 잘못 붙일 거야. 모양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게 이제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 그 최근에 그 항소 포기하고 맞물려서 네. 이제 이제 항소 포기를 하다 못해서 공소 취소까지. 공소 취소까지 압박을 하냐 이런 이제 오히려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합당 논란과 특검 추천 과정에서 막 급속하게 네. 반청 의원들 모이다 보니까 반청 의원 모임을 하는데 뭐 내올 수 있는 공통적인 슬로건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는 모임이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소 취소라고 하는 가장 그 동의하기 쉬운 깃발을 든 거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입법부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네. 또 그런 신박한 해석을. 그러니까 동의하기 저는 쉽나요? 그래서 빨리 급박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허접한 구호를 내건 건데 네. 이게 구호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입법부 국회의원 70명이 모여가지고 공소 취소하라는 말이 돼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친청과 친명 사이에 이 명청 대전이 막 활성화되면서 그동안에는 정청래의 유세가 대단했잖아요. 네. 박찬대를 무너뜨리고 그냥 압도적으로 됐고 1인 1표지 밀어붙여 됐고 합당도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다 숨죽여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망하는 추세였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의 합당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제동이 걸리고 네. 이해찬 총리 부과가 생기면서 약간 휴지기가 생기면서 친명이 결집하게 되고 특검 주체되면서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세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모여보자. 네. 그래서 빨리 해보니까 근데 이게 걸 때 반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 반청이라고 하면 너무 속셈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반청은 못하니까 급하게 지은 게 이거다. 일 지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름 건 건 그냥 이름일 뿐이고요. 네. 실제 그 공통점은 반청으로서의 반청이다. 결집을 과시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생각에 네. 합당이라는 것은 특히 예전에 2014년인가요? 그 김한길 대표 민주당과 그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네. 이걸 합당할 때는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네. 그냥 탑다운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허. 그때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어요. 막 정신없고 혼란하지. 그럼 불만인 사람 얼르고 달래고 해서 정리하고 가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 정청래랑 조국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막 그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재밌었던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잠깐 이제 그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휴지기가 한 10일이 걸린 거예요. 네. 휴지기 10일 동안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합당 논의는 중단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합당은 추진하는 측 입장에서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10일 동안 이해찬 총리의 갑작스런 너무 길게 늘어뜨려져 버렸다. 부고로 인해 가지고 늘어지면서 그 사이에 친명이 전열을 정비한 거야. 네. 전열을 정비하면서 그 상황에서 친명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지? 정청래 이건 뭐지? 이거 조국이랑 파짜 가지고 우리 대통령 미래 권력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한테 반기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유시민, 김어준이 나타나서 계속 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유시민을 불러가지고 유시민이 이 합당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네. 심지어는 김민석이 그 옛날에 후단역까지 이야기하면서 선을 네. 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서울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휴지기가 한 10일 정도 이해찬 총리 상을 겪으면서 지나보니까 유시민 나서서 헛소리하고 김어준이 오버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 진짜 이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똘똘 묻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제 그냥 농담인데 네. 이해찬 총리가 이재명이라는 저 성남에 변호사 하면서 변방했었던 비주류를 발탁해서 당대표 만들고 대선 후보 만들어 대통령 만들었던 중요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재명을 지킨 거야. 아, 도움을 줬다? 아주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이해찬 총리의 죽음이 이재명한테는 정청래로부터 이재명을 지켜낸 네. 마지막 선물까지 아낌없이 주고 한 거야.